안녕하세요. 법률 파트너스 26 대구 변호사 룩앤리 이서준 변호사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려고요. 그냥 하고 싶은 주제로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 계획이에요. 그냥 그 작가분들이 정해주시는 컨텐츠나 뭐 이런 것도 틀이 있고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경험적인 도움도 좀 드리고 지식도 드리고 저도 좀 놀고 찍는 게 즐겁고 그러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5분 전에 정한 주제인 성범죄 얘기를 해보겠다는 게 오늘 얘기고, 혹시나 얘기를 막 하다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제가 희망하는 거는 막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그러면 제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질문 받으면 재밌거든요. 왜냐면 못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굴 수 있잖아. 재밌잖아. 그러면 참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특하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런 사건이 많더라. 이게 뭐 주로 이런 식이에요.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를 열심히 찍고 있고 뭐 이게 잘 돼서 유명해질란가? 그래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저한테 뭐 문의가 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통해 지인 소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날 밤 10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오거나 6시 넘어가면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문자가 남아 있는 거지. 한 8시나 9시쯤, 심하면 새벽 3시에. 그럼 제가 업무용 번호를 아침에 9시에 8시에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업무 시간 아니더라도. 왜냐면 나한테 돈 준 의뢰인들이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미 사건이 끝나서 내 폰 번호는 남아있고 가끔가다 안부 묻는 사람들이 새벽에 급히 자기 일이라며 문자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지인 일이라고 급히 문자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부재중 한 3개 찍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식이죠. 내가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3명, 4명이서 놀다가 여자애들이랑 만나서 멀쩡하게 잘 놀고 술 한잔 마시고 같이 놀자 그래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숙박업소에 갔는데, 멀쩡하게 잘 하고는 갑자기 얘가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너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라. 내지는 멀쩡하게 잘 해놓고 다음날 눈 뜨니까 누구세요? 라더라. 멀쩡하게 잘 놀아놓고 다음날 집에 간 다음에 연락이 두절되더니 갑자기 고소장을 받았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너 신고당했다. 출석해야 된다. 너 이 사람 아냐? 어제 했냐? 전화가 왔다. 놀란 마음에 일단 끊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통은. 일단 사람들이 보통 이제 성범죄 하면 이게 뭐냐, 성범죄가 뭔가 이제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상대방한테 뭔가 성적으로 잘못된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성범죄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성범죄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이런 게 있죠. 뭐 강제추행, 그다음에 강간, 그다음에 요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준자가 붙어 있는 준강제추행, 그다음에 중강간, 뭐 이런 것들이 성범죄죠. 그건 이제 형법에 있어요. 형법. 역사가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 그 기본적인 아주 형법. 그리고 그 외에 대상자에 따라 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뭐 또 특정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유형 성범죄, 뭐 수단이나 방법이 좀 질이 안 좋은 경우에 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서도 규율을 하고 있고요. 뭐 흔히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형법에서는 따로 성희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뭐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법률로 규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어쨌거나 신체적인 게 전제가 돼야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성범죄가 될 수 있어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지는 아동복지법 이런 데 보면은 그 신체적인 게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경우에도 그 성적인 부분에서 범죄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성인 대 성인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틀은 신체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전제가 된 게 성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강제추행을 먼저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재밌어야 되니까 그 촬영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 뭘까요? 강제로 만지는.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럼 강제로 만지지 않고 찌르면? 가슴을 이렇게. 그것도 강제추행이니까. 그렇죠.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거는 플러팅. 플러팅? 뭐 그러면 잘생긴 남자가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 플러팅. 못생긴 남자가 이렇게 만져서 기분이 나쁘면? 강제추행.
외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제가 형법을 딱 열어볼게요. 우리 형법 딱 열어보잖아요. 그럼 298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일단 강제추행이죠. 그 수단이에요. 일단 첫 번째 파트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끊어서 이제 폭행이랑 협박이 있어야 돼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사람을 만지면 강제추행이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가 두 개죠. 폭행 또는 협박, 그 다음에 추행. 요 두 개가 키워드거든요. 그럼 폭행 또는 협박이 뭐냐? 이게 형법에 죄가 진짜 많은데 이 수많은 죄들 중에 폭행이 수단이 되는 죄가 되게 많아요. 일단 폭행죄도 우리가 알잖아요. 폭행죄는 대놓고 폭행 수단 자체가 죄인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폭행인 거지.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이게 또 학설과 대법원이 좀 입장이 달라. 폭행의 의미에 대해서. 학설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수준의 폭행을 그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이라고 보고,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강하게 안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고, 그 다음에 불법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하는 걸 폭행이라고 봐서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봐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해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원래 조문으로만 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이러면 막 때려가지고 야씨 가만히 있으라고 막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만지는 거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만지는 것 자체가 유형력으로 와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면서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협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이란 게 상대방이 반항을 하기에 좀 곤란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폭행, 협박 이걸 수단으로 해서 이제 그 추행을 하는 거. 추행은 성적인 만족, 자극을 얻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내가 성적인 만족이나 이런 걸 느끼는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억울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잘생긴 남자, 못생긴 남자 얘기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봤을 때 내가 기분 나쁠 정도의 신체에 접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쨌거나 추행은 요약하자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 준강제추행은 뭘까요, 그럼? 혹시 감이 오십니까? 저 당해봤냐고요? 아니, 감이 오냐고요. 당해봤을 것 같지 않아, 전혀. 그러니까 미수에 그친 정도? 되게 고급진 용어 나왔는데 틀렸다. 약간 강제추행보다는 약한 정도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 틀렸다. 아 진짜요? 이게 이렇게 다 틀리기 어려운데? 준강제추행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게 술 생각하면 돼요. 술. 그러니까 내가 폭행 협박을 가해가지고 얘가 쉽게 말해 한거불능, 한거가 곤란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추행을 하는 게 강제추행이잖아요. 준강제추행은 내가 그걸 안 했어. 마침 얘가 한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거야. 그때를 틈타가지고 하는 게 준강제추행. 그게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술에 만취해 있는 여성을 하면 준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뭐에 준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적 용어에서의 준은 러프하게 말하면 그거 비슷한 그 무언가라고 의미를 받아들여도 되고요. 좀 딱딱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준강제추행은 엄밀하게 따지면 강제추행이 아닌 거죠. 강제추행 비슷한 그 무언가긴 한데 강제추행은 아닌 거예요. 폭행 협박이 수단이 되지 않은 마침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걸 이용해서 저지르는 추행 행위를 보고 준강제추행이라 그래요.